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덕도 곳곳에 국난 극복과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신공항 추진으로 인한 문화재 보존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외유성 논란 속에 서구의회가 지난달 유럽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최근 발표한 출장 결과 보고서를 들여다봅니다. 남구 간만시민부두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의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부두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관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상구 백양산에 오는 2028년까지 72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산 가덕도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난 극복과 아픈 역사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흔적은 아직도 가덕도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최남단에 있는 가덕도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기 전까지 외딴 섬이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 예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한 가덕진과 천성진이 설치됐습니다. 천성산 자락의 국군묘지에는 한국전쟁 때 전사한 가덕도 출신 순국용사 25명이 안장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락동 국군묘지와 함께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외양포에는 아직도 100여 년 전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외양포 포진지는 1904년 일본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사령부로 만들면서 형성됐습니다. 일본군은 우리나라 탄광 노동자 등을 동원해 해안절벽 곳곳에 공습에 대비한 인공 동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개발 바람에 밀려 이러한 역사 유적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곳 세바지항에 있는 인공 동굴은 2년 전 동굴 입구에 낙석이 떨어진 이후 줄곧 폐쇄돼 있습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덕도 내 문화재 보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침략과 탄압의 역사도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있는 역사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외유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도 지난달 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최근 출장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서구의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출국 직전까지 외유성이란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다녀온 연수를 7개월 만에 다시 떠나는 데다 매일 관광지 방문이 포함돼 있고 다른 의회와 거의 같은 일정, 과다한 경비도 꼬집었습니다. 서구의회는 의원 1인당 추가로 150만 원의 개인 비용을 들였다며 외유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빨리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날은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었고요. 예산 금액보다는 그 금액 갖고는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름 이제 저희들이 매달 적금식으로 돈을 좀 서로 모아서 이왕이면은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을 가서 출장 결과 보고서는 62쪽에 달합니다. 분량 대부분은 방문지 소개에 할애됐고 각 의원들이 한 곳씩을 맡아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또 기관 방문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도 많고 해서 전부 분담을 했죠. 한 곳에서 그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뭐를 전부 간추려서 굉장히 질의도 많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번에 정말 효율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서구의 고질적 문제인 도시재생과 폐공가 활용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사회공동주거시설 프라이거 사례를 임대주택 보급과 취약계층 복지 개선에 도입하고 산림치유 도시 모델을 구덕산과 송도해수욕장에 적용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흠드레트 바스 하우스도 한 30년 됐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좀 디자인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됐고, 유명한 작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이제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브랜드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유입 인구가 생기는 거고. 한편 의회는 해외 연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이 상당한 부담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 간만 시민부두는 부산항대교의 야경과 생활낚시 등으로 이름나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부두 낚시가 금지되고 출입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부두 낚시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하는데 관계기관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대교 아래 친수 공간인 간만 시민부두입니다. 부산항의 야경과 낚시를 즐기러 오는 시민들로 붐볐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 낚시 오는 분들이 거의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동네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뭐 재래등대니 뭐 이렇게 공원화를 만들어 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여기 주차비는 다 받죠. 그럼 주차비 받고 뭐 여기서 공원이라고는 오는 사람들은 공원을 알고 오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 막아 놓으니까 주차장만 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저기 사진만 한 장 찍고는. 낚시객들이 몰리던 방파제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개방 시간도 온종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엔 주차도 유료화됐습니다. 이런 통제로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쓰레기가 줄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줄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부두 안에 있는 편의점과 낚시점은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합니다. 여름인 지금은 가장 성수기인데도 원래 매출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겨울에는 계속 적자예요. 부산항만공사는 부두 관리비로 한 해 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CCTV 운영과 관리 인건비 등입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은 노후되어 이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등대는 부산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대로 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돼 있지만 관리나 보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 등대는 1905년 만들어진 부산항 최초의 등대로 부산해양항만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 부분이 파손되고 출입로는 사라진 데다 안내판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시민들은 부두 이름처럼 시민들의 친수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 항만공사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10시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1시간 정도 저희들은 이제 연장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파재제 구간에 대해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통제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통제를 좀 할 생각입니다. 한때 부산항에 숨어있는 야경 명소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간만 시민부두가 안전관리를 이유로 통제를 받으며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공장 밀집 지역인 사상구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만들어집니다. 오는 2028년까지 7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사상구 백양산입니다. 왕 벚나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숲속 테라스가 나옵니다. 백양산을 찾은 이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여기에 희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곳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만들어집니다. 휴양림에는 숲속 숙박과 야영시설, 산림 체험 교육시설 등이 더해지는데 전체 휴양림 규모는 72만 제곱미터입니다. 갈매길을 쭉 걷다 오고 난데 여기서 지금 거의 끊기는 분위기였는데 요거 산길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갈매길 활성화도 좋고 저희가 걸음거리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찬성하고 싶습니다.
지난 8일 사상구는 산림청, 국방부와 함께 국립백양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 기관은 앞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용역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으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안방으로 쓸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국립백양산 자연휴양림인데 그 선물을 주신 우리 산림청, 국방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림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모라동 예비군 훈련장은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예비군 훈련장이 해운대 장산 일대로 옮겨가게 돼 자연휴양림 조성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휴양림 부지 사유지 매입과 휴양림 조성 공사를 마치면 2028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대표적 공장 지역인 사상구, 백양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노후공단의 이미지를 벗고 변화된 사상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4월 10일 캄보디아로 수출된 시가 4억 원 상당의 국산 담배 10만여 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은닉하고 외부에 인조잔디를 롤 형태로 감아 반입하면서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라탄 테이블로 위장한 국산 담배 5억 원 상당을 밀수하다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총책인 5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영도구 복례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30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택 침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 걱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침수 피해가 사망사고로 이어져 우려가 더욱 큰데요. 부산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이 도입됐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비가 쏟아지던 서울 서초동 거리에서 남매가 맨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신림동에서는 침수된 반지하 주택에 갇힌 장애인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 달 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여름 부산에서는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사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부산시가 올해 5월 공개한 도시침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부산의 지역별 과거 침수 기록, 또 변화한 환경을 종합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른 침수 위험 정도를 알려줍니다.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도 위에 표시된 색깔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의 침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CCTV로 실시간 현장 모습을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대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는 물론 변화하는 도로 통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들께 알려드리던 SMS라든지 재난 방송 이런 것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방식인데 비해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서 직접 들어와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 침수에 관하여 좀 더 정교하게 대응 능력을 키우자면 강우하고 폭풍 해일이 같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침수 영역을 식별하는 노력을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더불어 도심 하천 진출입로 130곳에 원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맨홀 1000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13곳에서 135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강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여름이 다가올수록 각 지자체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일대 섬을 비롯해 도심 속 생태 하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을숙도의 실태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취재입니다. 갈대숲 한가운데 나뒹구는 각종 어업 도구들. 컨테이너와 선박은 물론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를 물건들도 보입니다. 흉물스럽게 썩어 있는 모습으로 보아 버려진 지 꽤 오래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인 을숙도의 모습입니다. 기름통과 엔진은 물론 폐타이어와 목재가 가득 실린 배까지 발견됩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섬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버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계, 기름 탱크 할 거 없이 이 갈대숲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배채로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썩어가지고 그대로 기계만 남아 있더라고요. 주변 낙동강의 상황은 어떨까? 간조가 되면서 드러난 바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물과 기름통, 선박의 뼈대 일부 등 온통 쓰레기 천지로 변했습니다. 시커멓게 변한 물체들이 뻘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버려진 폐 그물에는 물고기가 걸려 죽어 있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섬 주변에는 어민들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뗏목 수십여 척이 떠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과 그물 등이 가득 실려 있는데 한눈에 봐도 관리가 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확인 결과 불법적으로 공유 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맞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 버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컨테이너가 저도 봤거든요. 냉장고에 보면 컨테이너, 그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도. 새가 많이 살고 물이 맑은 섬이라고 이름 붙여진 을숙도. 하지만 인간이 버린 쓰레기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 지은 공영주차장이 석 달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식까지 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 문을 열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피크닉 걷기 대회 현장. 지난달 24일 열린 이날 행사엔 900여 명의 영유아와 학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 대부분이 주차 문제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행사장 입구엔 올해 초 만든 공영주차장이 있었지만 이용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현수막엔 준공 이후 사용 불가란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준공식을 가진 건 지난 1월 말. 확인해보니 준공 허가가 난 건 3월 중순입니다. 다시 찾은 주차장엔 다른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관리 편의를 위한 CCTV나 차단기 설치가 늦어지면서 준공 후 석 달이 지나도록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무가선 저상 트램인 5, 6도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라 마련한 대체 주차장. 78면 규모로 시비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남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는 부산환경공단이 맡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치 계획 협의, 행정 예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 주차장 개방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6월 말까지 조속히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월 초에는 부산환경공단에 관리 이관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부산환경공단은 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시민 불편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늘 사상구 감전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마련되는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10년 넘게 지역 어르신들께 정성 어린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휴먼 나눔단 봉사자들은 다음 달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강서구 협의회는 강서구와 함께 일상생활 속의 아름다운 효문화 가치가 담긴 사진을 주제로 강서사랑 효문화 SNS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1인 3점까지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모 사진을 해시태그 강서사랑효와 함께 업로드하고 설문 플랫폼을 통해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인천 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일 전북 진안과 무주 일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줬는데 피해 면적만 축구장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한의학 전담부서 설치를 안건으로 올린 도민청원이 10,000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일부 공공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잘못돼 공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불성실한 시공 태도 때문에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8일 새마을 지도자 수영구 협의회에서 2023년 수영구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새마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교육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 8일 직원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생활화를 위해 남구청 정문 입구에서 집중 안전점검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남구 대연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9일 대연사동 자원봉사 캠프와 복지통장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참여를 유도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